검찰 개혁은 이제 오랜 과제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뭐 나름대로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또 이런 한계들을 또 많이 보이셨고 그 개혁 주체들이 그 검찰 조직에 동화돼가는 과정들 되게 쉬운 말로 검사들이 되게 장관님들을 잘 모시거든요. 또 표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동화되고 그런 어떤 일종의 타협들 개혁은 사실은 타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개혁은 타협되는 것이 아니에요. 기본적인 협상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뜻과 마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그런 순수함으로 그 순수한 뜻과 의지로서 마침내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때가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1차 수사 지휘는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은 이제 본인은 물러나는 관례였거든요. 그런데 물러나 버리면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쿠데타를 할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안 물러나기 위해서 나를 좀 호위해 주라. 호위 부대를 소집한 것이 전국 검사장 회의였던 거예요. 실제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사표를 내면 받으세요.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사표를 안 내는 사람이죠, 사실. 뭐 윤석열의 실체를 그때까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. 사표나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냥 그 사람 일생에 사과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계속 뭐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고 자기 수사를 어디서 해야 된다는 등 뭐 법원이 영장을 뭐 중앙지법이 해야 된다는 등 서부지법이 잘못됐다. 계속 이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 똑같이 그때도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기 이거 수사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이제 서울고검장이 수사하도록 뭐 스스로 발표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끝없이 이 자기가 관계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팀을 흠집내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.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하나도 안 지금이나 변했습니다. 너무 똑같은 거죠.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영사로 바뀌었을 뿐이지.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장관님은 분명히 이 수사지를 하시고는 이 수사지 문헌 외에 다른 얘기는 절대로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계속 그 법무부 내에서 다른 얘기가 오르내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장관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정치권의 로비 또 이런 것들이 그 청와대 안에서도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. 그러니까 법무부, 그러니까 그 외부의 뭐 언론이나 외부의 뭐 정치 세력이 뭐 공격하는 거 말고도 이 내부에서 굉장히 그 추미애 장관님을 흔들고 그 지휘의 어쨌든 뭐 순수성을 폄훼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. 게다가 그 검찰국장님은 사실은 검찰개혁의 어떤 주체가 돼야 되는 분이고 이런 부당한 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그 감독을 해야 되는 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그 서울중앙지검장께 그렇게 하셨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차관으로 와가지고요. 장관님한테 제고해달라고 했어요. 합의가 필요하다. 아니 개혁이 무슨 개혁 대상자가 합의를 해줍니까? 그런 말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내부의 적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습니다, 장관님. 장관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, 진짜. 윤석열 개인의 어떤 많은 평들을 좀 하셨지요. 뭐 명예훼손죄 검사가 저는 뭐 면책특권이 없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.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들 중의라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기억 중에서는 사특하고 무식하다라는 평들은 그 동시에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양자를 가진 거죠. 이런 측면들이 작용했지만 그거는 그 윤석열 그 검사 개인의 특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오랜 특수부 수사를 해오면서 형성된 직무용 인격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. 특수부 수사 자체가 기만, 회유, 압박의 반복한 그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일상화될 수도 있고 또 부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
그거는 뭐냐면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갖는 데서 오는 많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오는 형성되는 그렇죠. 직무용 인격이 반영돼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또 다른 검사가 네, 와도 네, 네. 역시 그 역할을 네. 비슷한 태도로 네. 본인의 징계 국면에 네. 대응할 것입니다. 네, 우리 그 한동수 변호사님, 한동수 감찰부장님께서 아까 한동훈이 기소가 안 됐다라고 하시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한동훈이 지금 또 윤석열의 하나의 그 일란성 쌍둥이 같은 아바타. 아바타 그런 인격이죠. 똑같이 그 특수수사를 통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회유하고 번복하고 사람 괴롭히고 자기 성찰은 조금도 없고 하는데 그냥 정치를 하나의 게임술로 보고 정치판에 건너와서 또 큰 야욕을 또 표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저는 뭐 이런 상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나의 그 정치 세력에 얹혀가지고 좀 거품이 좀 심한 상태인 거죠.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법 질서에 응하지 않고 특히 그 법 집행을 하러 왔던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요. 그런데 그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제 무죄가 된 것이죠. 몇 년 만에. 뭐 내부 징계도 당한 바가 있고요. 네,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쉽게 빠져나가고 직위를 이용해서 쉽게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건너와서 똑같이 선택받는다 하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우리가 용서하는 거다,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.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요즘에 네. 그 한동훈이 낸 책 국민의 먼저다 책에 네, 검사 네. 경력을 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헌법의 가치들 네, 인간의 네. 존엄, 네. 자유와 평등을 네, 실현하고 네. 있는지 네. 또 공직자의 자질로서 공정하고 청렴한지 네.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네, 되면 네, 좋을 네. 것 같습니다. 네, 네.